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드디어 13900K 인텔입니다. 13세대 인텔의, 지금 메인보드가 Z790 어로스 타키온 보드고요. 타키온 보드, 바이오스는 5월 26일자 X7D 버전 바이오스를 지금 일단 업데이트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메모리가 제가 예전에 이제 AMD 테스트했던 메모리입니다. G스킬 6000 클럭에 CL40 여기 있죠? CL40 XMP 세팅을 가지고 있는 24기가짜리 메모리고요. 근데 이제 메모리 제조사가 스펙텍이에요. 마이크론 베이스 재생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혹시 하이닉스일까 해서 샀는데 하이닉스가 아니었고요.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마이크론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를 좀 한번 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타키온이다 보니까 램 솔릿이 두 개고요. 그 기본 베이스는 5600 베이스입니다. 5600 베이스에 465, 4545. 24기가 모듈은 16기가 모듈보다 조금 뭐랄까 달라요. 16기가 모듈보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가지고 오버클럭을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클럭은 7000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뭐 하이닉스 대비 그렇게 높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 치고는 마이크론 치고는 되게 괜찮아요. 그 사실 부팅도 지금 마이크론 치고는 부팅 기준으로는 클럭이 7600에서 좀 무리하면 7800까지도 부팅이 됩니다. 이게 타키온이다 보니까요. 메인보드가 다르면 또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타키온 메인보드에서 지금 부팅은 7600, 7800 정도까지 되는데 안정화 기준으로 볼 때 7200이 에러가 나요. 7200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맨컨은 충분할 거예요. 맨컨이나 메인보드 스펙은 지금 충분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램 수율이 그렇게 7200 이상 올라가는데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클럭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7150 정도까지는 잘 돌아가고요. 근데 7200은 달성하기가 실패했어요. 조금 모자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압도 때려 넣으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무리하고 싶지 않았고요. 어차피 이거 하이닉스 메모리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무리하기 쉽지 않았고 그냥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만 간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론 치고는 7000까지도 된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HCI 500 Pro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고요. 지금 스펙을 볼 때 XMP 스펙이 6000에 40, 48, 48, 뭐 96, 144 이렇게 해서 1.35V를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전압은 1.35V를 그대로 썼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VDD 전압과 VDD Q 전압. 전압은 거진 오토입니다. 오토 지금. 정확히 따지면 오토는 아니고 다 1.35V로 맞췄는데요. XMP를 넣으면 다 이게 이 전압 VDD 전압 값하고 같은 값으로 다 맞춰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XMP를 넣으면 여기 전압이 1.35 베이스 지금 조금 튈 수는 있습니다. 좀 전압이 튈 수 있는데 3535 그 다음에 VDD2도 1.35 베이스로 살짝 튄 거고요. 그 다음에 VDD2 VDDQ가 안 나오나? 여기 있죠? 1.35 그래서 전력은 전부 다 1.35로 맞췄고 사실 여기서 이제 전압 세팅을 조금 더 해서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지금 하이닉스 램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XMP 수준 전압으로 클럭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만 봤습니다. 여기서 잘 넣어봐야 한 7200일 거예요. 예, 한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어쨌든 이거는 산 김에 해본 거라 이제 좀 더 높은 클럭은 이제 하이닉스 메모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볼 거고요. 그리고 타이밍 한번 볼게요. 일단 CL 타이밍이 40 정도 되는데 지금 원래 스펙이 이거 또 닫지 말아야겠다. 지금 원래 스펙을 보시면은 6000에 원래 CL 40이거든요. 그 전압 1.35V에서 전압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CL 40에서 지금 CL 40에서 클럭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7000까지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전압 마진이 제법 됩니다. 이 메모리는 생각보다 CL 마진이 좀 돼요. 근데 이제 RCD가 48이었는데 7000에서 52까지 풀어줘야 됐습니다. 50은 에러나요. 대충 환산을 하면은 키보드가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대충 환산하면 6000 클럭을 7000으로 환산하면 56 정도까지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56보다 타이밍이 4개나 더 조여졌어요. 생각보다 이 RCD도 마진이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AMD에서 오버클럭 할 때, 물론 AMD랑 인텔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타이밍 조여지는 것도 조금 다르고 전압 들어가는 것도 조금 다른데, 근데 AMD에서도 RCD가 한 44 정도까지도 조여졌거든요. 6000 클럭에서. 그래서 일단 44 정도, 한 마진이 한 4개 정도 나왔죠. 그래서 52 정도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특성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RAS 타이밍이 생각보다 안 조여져요. 하이닉스 메모리는 이제 거의 뭐 CL이랑 비슷하게 조여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조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메모리에서는 56 정도로 세팅을 했는데, 이게 RTP를 안 조이면요, RTP를 안 조이면 또 얘도 안 조여져요. 원래 근데 사실 이게 정상이긴 합니다. 원래 하이닉스 메모리들이 이제 CL만큼 RAS가 조여지는 거 자체가 좀 특이한 거고, 원래는 이 RAS 타이밍은 이 RP 타이밍이 아니야지, RP라기보다 RCD 타이밍이 끝나고 나서 RCD 타이밍이 끝나고 나서 이 RTP 타이밍이 끝나는 시간까지를 보면 돼요. 정확히 따지면은 이 중간에 이제 CL 타이밍이 동작을 하는데, CL 타이밍은 동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RCD 플러스 RT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로 입력을 하니까 잘 돌아갔고요.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조이면 생각보다 안 돌아갑니다. 에러가 난다거나 부팅이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WR 값. 이 WR 값은 이제 인텔 많이들 쓰셨죠. 인텔 오버클럭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WR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WR PRE 값이랑 PDEN 값에서 이제 이 어디 있어? 여기는 WCL이고 원래 명칭은 CWL인데, 여기 CWL이 안 나와 있나? 여기 있네. CWL이 보통 CL-2 정도 들어가거든요. 2에서 많게는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4까지도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거의 CL-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WL 타이밍이 여기서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세팅한 이 값에서 이 CWL 값을 빼고, 거기서 이 TBL만큼 값이 빠지고 나서 계산되는 뭐 값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얘랑 인텔 오버 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할 거예요. 얘랑 타이밍 달라요. 표기된 타이밍이 얘랑 다르고, 바이오스에서 표기되는 타이밍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기준으로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다른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이거 기준으로 16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WR, PRE, PDN을 지금 62, 61 정도 줬는데 그때 지금 이게 CWR이 38일 때 16이 나온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두 개 더 조이고 싶으면 얘를 두 개씩 빼면 됩니다. 예, 빼면 돼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고. 근데 어쨌든 이 CWL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면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 16기가 같은 경우 이 WR 값이 생각보다 더 조여지는데 거의 한 자리 내지 많게는 빵까지도 가능해요. 0. 왜냐면 사실상 이 WR 타이밍은 인텔에서는 이걸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얘네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얘를 더 조일 수 있었는데 하이닉스에서는. 근데 이제 스펙텍 메모리에서도 일단 선방은 했어요. 16 정도면 선방한 거라고 봅니다. 그치만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 이상 잘 조여지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스펙텍 메모리에서 이 RFC 타이밍이 굉장히 안 조여져요. 꽤 많이 풀었죠. 여기서 더 조이고 싶지만 또 잘 동작 안 하고요. RFC, RFC PB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RRD나 FAW 값은 84, 16 정도 잘 들어가고요. 이거는 84, 16 정도 거의 랜드마크 격으로 넣는 수치고, 그 다음에 일단 RTP도 잘 조여졌어요. 4 정도 거의 최소값입니다. 잘 조여졌고, 그거 말고는 RDRD SG 16 정도면 7000이면은 무난한 거예요. 이 RDRD SG는 사실 오토로 줘도 지금 여기서 16이 들어가는데 메인보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16 정도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DG 요거랑 요 두 개 타이밍은 8에서 더 풀진 않는 게 좋아요. 이거는 풀면 성능에 엄청난 하락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DRDD 타이밍은 의미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풀뱅크나 양면 램 오버클럭 할 때 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단면 램이고요. 24기가긴 하지만 이게 단면 램이에요. 단면 램에 두 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DRDD 타이밍 얘랑 그 다음 얘도 DRDD죠. 얘 DD, DRDD, DRDD 이렇게 8개 타이밍은 최소값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모는 1이고 모는 4인데 왜 얘는 1이고 얘는 왜 4예요 라고 하면 얘는 최소값이 1이고 얘는 최소값이 4라서 4를 준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얘네를 최소값을 4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얘기 안 한 게 얘네는 이제 20 정도, 이건 무리해서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줄인다고 그렇게 성능이 그렇게 향상되지 않아요. 오토로 뒀을 때 22 정도 됐는데 두 개 정도 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안 조여져요. 이거 하이닉스 메모리에서 거의 한 12 뭐 그렇게까지 조여지는데 지금 마이크론 램에서 얘가 지금 생각보다 안 조여집니다. 요놈이 이거 너무 조이시면은 생각보다 에러가 계속 난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의외였던 게 이 WRRD 타이밍, SG랑 DG 타이밍은 이 WTRL하고 WTRS랑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46인데 거기에 6 더하면 얘고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50에서 64죠. 64에서 또 6 더하면 70이죠. 그렇게 계산돼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개 타이밍은 얘네를 만들기 위한 타이밍인데 얘네가 너무 조여지면 또 동작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무난하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하이닉스 메모리는 더 조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WTR 언더바 S가 8 정도 조여졌다는 것도 무난하게 조여졌고 얘도 26 정도도 무난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런 타이밍들은 적당히 잘 조여지고 안 조여지는 타이밍은 요놈이랑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얘도 선방했지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하이닉스 대비 잘 안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REFI 타이밍. 이거는 이제 램 수율에 따라 달라요. 램 수율이나 온도에 따라 다른데, 온도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을 건데, 왜냐면 스파클링을 해놨거든요. 스파클링 해놨는데, 근데 이제 램 수율이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13만도 안 들어가더라고.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거 실사용 목적도 아니고, 어차피 이 타이밍은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 그냥 제가 대충 65,535 때려 넣었더니 잘 돌아가길래 이걸로 그냥 돌렸습니다. 만약에 제 거 영상 보시고 이 메모리 안타깝게 하이닉스가 아닌 스펙덱 메모리를 구매하신 분들은 뭐 가능하면 더 높여보세요. 높여서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줄이고, 되면 더 높여보시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26만 최대값 넣었다가 안 되니까 반값으로 한 13만 원 떨궜다가 안 돼서 65,530으로 그냥 반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반씩 깎다 보니까 요 값이 나온 거고, 잘 돌아가서 그 사이에 더 잘 돌아가는 값을 찾진 않았어요. 굳이 찾진 않았는데, 실사용 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서 높여서 써보세요. 이거 성능이랑 영향 많이 주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는 타이밍들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프리핸들 타이밍이랑 PDN 타이밍들이 있는데, 사실 뭐 CPDD 타이밍 같은 경우 뭐 건드릴 필요 없고요. 제가 건드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타이밍들은 건드려봐야 뭐 성능에 크게 지장을 안 주는 타이밍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CK 타이밍 요런 것도 건드릴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 다 오토 두고 씁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PDN 타이밍은 이 WR 프리핸들이랑 PDN 타이밍은 이 WR 값을 만들기 위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RDPDN 타이밍은 이 RCD랑 같은 값 주면 돼요. RCD랑 같은 값. 그 다음에 PRPDN은 이거는 오토 상태에서 2가 들어가는데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세팅을 했고요. 뭐 성능 자체는 하이닉스보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마이크론이 선방했다 정도로 결론이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7000이라니 마이크론 7000은 대단한 겁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타키온 보드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CPU가 지금 맨컨이 좀 좋아요. 맨컨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 CPU랑 메인보드로 뭐 8200까지 한 마당에, 제가 예전에 16기가 모듈 하이닉스 모듈로 8200까지 했었는데, 그 마당에 7200이 안 돌아가는 거는 거의 이제 램 탓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일단 이게 타케온 보드가 아닌 다른 메인보드에 꽂았을 때도 7000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마이크론이 7000이 됐다는 거는 참 사실 그 QVL 같은 걸 보면요, 메인보드 제조사나 아니면은 메모리 제조사 쪽 QVL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라고 하는 거면 얘네가 무슨 칩에 몇 클럭 정도 램이 있나 이런 거 살펴보면요, 신기하게 마이크론 램이 7000짜리가 있더라고요. 마이크론 베이스에 스펙텍이나 마이크론. 그래서 얘네 7000짜리 XMP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한 7000까지 들어가네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7000 이상 XMP가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좀 반대로 말해서 XMP 중에 7200 이상의 마이크론 램이 없던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안 돼서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7000 정도 해서 총 용량이 48기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HCI 500% 돌렸고, 이거 HCI 돌리기 전에 TM5도 제법 돌렸는데 TM5도 잘 돌아가고 다 잘 돌아가요. 그래서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종료를 하고 성능 한번 보고요. 성능 한번 보고
바이오스 들어가서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어요. 얘도 그렇고 지금 옆에 AMD PC도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고, 공유기 껐다 켜봤는데 연결이 안 되고, 지금 통신사 쪽 문제 같은데. 잠깐만. 음, 그러고 보니까 백그라운드 정리하는 프로그램 제가 안 깔아놨네. 백그라운드에 뭐가 돌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백그라운드 정리하는 거를. 이제 막 저기 인텔 쪽에 지금 바탕화면에 뭐가 좀 없죠. 여기가 예전에 포맷을 한번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좀 없어요. 다음에 하이닉스 모듈로 할 때는 백그라운드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시가 조금 늘어질 수 있겠네요. 읽기 쓰기 복사 값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AMD보다가 인텔 오니까 확실히 값이 단위가 크네. 쿨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온도가 좀 높아지는 모양인데, CPU 온도가. AMD 쓰다 이제 막 인텔로 넘어와서 돌려보니까 확실히 인텔이 오래 걸리네요. 이게 AMD였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레이턴시는 이 정도. 생각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마이크론인 거 감안하면 백그라운드 정리하면 그래도 앞자리가 5로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예, 백그라운드 정리해도 5로는 안 바뀔 것 같고, 그래도 마이크론인 거 감안하면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스 이제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소리 설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바이오스 진입하기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바이오스 진입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뭐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 설정이 좀 깨져가지고 제가 지금 바이오스 부분만 다시 재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은 붙여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스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전압 쪽을 XMP급 설정으로 일단 수동 입력을 한 겁니다. 보통 XMP만 넣어도 이렇게 세팅될 것 같긴 한데, 변수를 좀 제거하고 싶어서 1.35로 굳이 한 거는 이 XMP 메모리가 1.35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35로 일단 수동 입력을 했어요. 여기서 뭐 VDD 값을 더 넣어가지고 CL 값을 더 조인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무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XMP가 보시다시피 이걸 보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1.35V로 되어 있죠. VDD, VDDQ, 뭐 VIMC 1.35V 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기가바이트는
기본적으로 XMP 세팅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이 XMP 세팅을 여기 굳이 지금 제가 7000을 수동으로 오버클럭 함에도 불구하고 XMP 세팅을 한 게, 이 XMP 세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클럭이 좀 더 잘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VIMC라는 전압이 있는데, 이 전압이 이제 기가바이트 쪽에서는 이게 VDD2 전압이랑 같은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확신을 주지는 못하더라고. 아무튼 이 VIMC라는 게 VDD2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1.4V짜리 XMP 램을 주고 부팅을 시키면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오토 상태에서 넣어놨을 때 이 VDD2랑 VIMC랑 일치하지가 않아요. 1.35에서도 그런가? 정확히는 지금 봐야겠지만 이 VIMC가 VDD2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값이라 보지 않고요. 어쨌든 이 VIMC라는 전압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뭐 CCD 타이밍들이 좀 더 풀린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XMP를 세팅을 먼저 해주고 오버클럭을 하면 클럭이 좀 더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기가바이트 보드는. 그래서 만약에 시금치 램 오버클럭 할 때도 시금치 램의 그 SPD 셋업에다 그냥 XMP 프로파일 하나 넣어가지고 그걸로 XMP 세팅을 주고 오버클럭을 한다거나, 그게 좀 힘들면은 차라리 뭐 여기서 없나? 요 바이오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동으로 그 프리셋이라 그러죠. 프리셋이 있는 경우는 프리셋이라도 넣고 오버클럭 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지금 클럭은 7000 클럭 정도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메모리 부트 모드. 요거 패스트 부트 꼭 하셔야 돼요,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오버클럭이 끝난 이후에 얘를 오토나 혹은 에네이블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오버클럭 하는 중에는 얘를 꼭 패스트 부트를 디스에이블로 해놔야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걸 안 하면 뭔가 세팅 값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나머지 세팅 건드린 거 없고요. 타이밍 보시면 CL은 40, 52, 52, 52, 56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텔에서는 RC 안 씁니다. 그냥 항목만 있는 거예요. RC 안 쓰고, WR도 지금 오토로 줬습니다. 이거를 WR을 제가 여기서 세팅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PR 프리엔 WR PRE 그 다음에 WR PDEN 이 두 개의 값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CWL 값이랑 같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CWL 값은 CL에서 마이너스 2 정도로 세팅을 되고, 지금 오토죠, 오토. 예. 이거랑 CL 타이밍이 갭이 크게 벌어지면 부팅이 안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로 두고 자동 계산되는 값 쓰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 RRD 타이밍과 FAW 타이밍은 이렇게 48, 16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WTR 타이밍도 오토로 뒀는데 요걸로 세팅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그 세부 램 타이밍에서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걸로 마이너스 계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CCD 타이밍은 안 건드리셔도 되고, RFC 타이밍은 인텔에서는 이 첫 번째 RFC 타이밍을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를 같은 값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AMD는 반대예요. AMD는 얘만 쓰는데 이 두 개 안 쓰고요. 근데 인텔에서는 얘를 안 쓰고 이 두 개만 씁니다. 인텔 쪽이 좀 더 향상된 기능이에요. 아무튼 이 두 개 같은 값 주면 되고, PB 타이밍은 대체로 RFC 2 값보다 한 30 나노세컨드 정도 작게 잡아주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요거 꽤 풀려 있고요. 마이크로는 많이 안 좋아지고요, 이게. 그 다음에 RTP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세팅하는 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드리면, 쭉 내리면요, 요거 있죠, RDPRE라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세팅한 값이 그대로 RTP로 들어갑니다. 요거를 세팅한 값이 지금 4를 줬죠. 이걸 4를 주면 얘도 4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WRPDEN하고 WRPRE 값을 세팅하는 게
여기서 이제 CWL 타이밍이 마이너스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몇 해서 여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WR 타이밍이. WR 타이밍이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에즈락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쪽에서는 얘가 16으로 잡혔고, 그 다음에 memtwit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얘가 19로 잡혔어요. 3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바이오스에서 나오다시피 바이오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네. 근데 값이 틀리네요, 두 개가. 근데 19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조이시면 돼요. 여기서 더 조이고 싶다 그러면 이 값을 빼면 이 값을 빼면 됩니다. 더 조이고 싶은 만큼 얘랑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1 정도 차이 주면 되고요. RDPD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RCD 타이밍이랑 같은 값 넣어주면 되고, 가끔 이거 오토로 줬을 때 RCD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의미는 없을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타이밍들을, 이런 타이밍도 있잖아요. 이런 CPDD나 뭐 CK 이런 것까지 막 조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조인 거랑 안 조인 거랑 성능 테스트 해보세요. 성능 차이 거의 없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는 타이밍들이에요. 이런 제가 오토로 둔 거는 다 오토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이밍들, 이 타이밍들이 중요한데, 일단 DRDD로 끝나는 타이밍은 두 개짜리 오버클럭 할 때는 단면램 두 개에선 최소값을 넣으면 돼요. 최소값은 0을 넣으면 오토로 되고요. 그냥 1 넣으면 최소값이 들어가요. 얘는 최소값이 4예요. 이거는 전부 다 최소값이 4니까 이렇게 4로 세팅이 된 겁니다. 이거는 최소값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WR DG 타이밍하고 RDRD DG 타이밍은 8 넣으시고, 이거 더 조여서 쓸 수 있으면 뭐 성능이 개선이 되겠지만 사실 잘 안 조여질 거예요. 그리고 얘는 웬만하면 안 푸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걸 풀어서 클럭을 더 높일 수 있다? 클럭을 안 높이는 게 낫습니다. 이걸 풀 바에는. 그래서 이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RDRD SG 타이밍은 16 정도로 세팅을 했고요. 클럭 올릴 때 잘 안 올라가면 이 타이밍을 풀어줬을 때 클럭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메모리로 한 7600, 7800을 도전을 하려면 그 RFC 타이밍 풀어야 되고, 그 RDRD SG 타이밍 이것도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RCD 타이밍이나 CL도 당연히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RDWR 타이밍은 20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안 조여집니다. 그래서 28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이 두 개 타이밍,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WTR 언더바 S, WTR 언더바 L 타이밍이 이 두 개랑 상관관계가 있는데, S가 얘랑 관련이 있고 L이 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CWL 타이밍 빼고 거기서 마이너스 6 정도 하면은 WTR L 타이밍과 WTR S 타이밍 결정이 된다는 거. 실질적으로 이 타이밍은 얘를 보고 조이는 게 아니라 WTR L이랑 WTR S가 조여지는 거를 보고 상대적으로 조이면 돼요. 내가 WTR S를 더 조여보고 싶다 하면은 얘를 빼면 되고, 뭐 예를 들어 아까 8이었죠? 제가 그걸 WTR 언더바 S가 아까 8이었는데 그거를 6으로 만들고 싶다면 얘를 50 이런 식으로 조이면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타이밍들을 건드릴 때 만약에 이 타이밍을 수동으로 입력을 한 상태에서 지금 WTR 언더바 S 타이밍이 8보다 만약에 낮을 경우에 에러가 난다고 쳐요. 8보다 낮으면 에러가 난다고 보고 8 정도에서 최소값으로 안정을 받다라고 본 상태라고 치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CL 타이밍을 만약에 풀고 싶어. 얘를 42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CL 타이밍이 42고 CWL이 CL-2 정도니까 얘가 40이 될 거예요. 얘가 40이 되면 그 아까 타이밍 계산한 거에 따라서 이 WTR 언더바 S 타이밍이 6으로 바뀝니다. 얘가 6으로 오히려 조여져요. 그러면 6에서 부팅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CL은 풀었는데 내가 CL은 풀었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됐어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아까 이 지금 WRRD 타이밍이죠. WRRD 아니 WRRD SG랑 DG 이 두 개 타이밍을 수동으로 입력한 상태라면 CL 값을 바꿀 때 얘네도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고클럭 도전을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7600에서 7800까지 부팅을 시켜봤다고 했죠. 그런 거 시도를 할 때 CL 타이밍을 풀어주면서 얘네도 같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고클럭 부팅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얘는 뭐 클럭을 높여도 부팅은 잘 돼요. 7600까지 부팅은 잘 되는데 타이밍만 잘 풀어주면 부팅은 잘 되는데 계속 돌리면 에러가 계속 튀어나와요. 안 잡히더라고. 7200부터 그런 증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7000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지금 타키온 보드에서 이거저거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인텔 쪽 지금 테스트할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은 제가 이제 차후에 올려드릴 거고 지금 이제 다시 인텔 쪽 테스트를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하이닉스 메모리 24기가짜리로 하이닉스 24기가짜리 메모리로 오버클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어별 오버클럭이 잘 안 먹는다 라고 얘기하신 분 계시는데 그것까지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터보 레이시오가 비활성화 돼 있다 그랬는데 잘 돼 있는데 활성화. 아무튼 요거 물어보시는 게 있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MSI 보드 B760 사놨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 언더볼팅 방식, 새로운 언더볼트 방식을 한번 해보려고 사놨고요. 13600K도 사놨습니다. 예, 그걸로 13600K로 한번 공랭 쿨러 달고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뭐 그런 정도로 몇 가지 테스트를 인텔에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랩트레이크 리플래시가 이제 출시가 되면 그때 또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기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